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고 있죠. 과거의 목소리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지금 듣보잡들 설치는 애들은 내년에 아마 자동 정리될 거예요. 이뉴한 전 혁신위원장도 만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홍 시장이 만났는데 생각해보니까 홍 시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만남은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네요. 자, 그것도 혹시 지금 있고 있는 악연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계속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리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박근혜의 징역 30년 구형한 검사다. 보수층은 나같이 당을 계속 지켜온 홍준표는 홀대하고 한동훈을 지지해 이게 한국 보수층의 수준이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성룡원 비대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보수층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TK, PK 민심을 이렇게 보수층의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는 이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무 나갔죠. 지금 연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는 그만한다고 했다가 또 뭔가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모두에게도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전통적인 어떤 보수 지지층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에 심리적 거리를 벌려놓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이제 역사가 된 거예요. 종결된 문제거든요. 더더군다나 지난 3월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함으로써 어떤 탄핵의 강을 완벽하게 매립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나간 문제인데 저런 이야기를 할수록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던 것 그런 역사들이 회자되면서 사실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만이 올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용원 위원이 얘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과거 장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가시죠. 오늘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강간과 결기 그리고 추진력 존경. 그러나 아니 모두 우파들이 살아야지. 나중에 박근혜도 살든 말든 한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 당시에 저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당을 시켰던 홍준표 당시에는 자유한국당 대표였죠. 본인은 저렇게 오히려 당시에는 배신의 아이콘이 됐었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사람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칼날을 돌리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반론을 펴죠.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범 친박 이런 신뢰관계가 없었다. 그러니까 신세진 바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그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정치의 바탕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실제 저 당시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선에서 크게 패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당을 살리려고 했다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데 지금 사실 저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게 볼 수 있는 입장인 것이 당의 노선과 관련된 논쟁이 아니고 각자 이제 대선 잠룡들이 서로 간에 위지한 유치를 점하고자 하는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당에 피해주는 이런 언행만 없다 그러면 한참 논쟁을 벌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정치 행보가 자꾸만 회자되는 듯한 발언들은 본인한테도 좋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회자 자체가 이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벌써 돌아가잖아요. 예. 또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미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제안을 하면서 당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이제 잠재적 대권 주자 경쟁자라 하더라도 과거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게 되면 본인도 회자되고 네. 또 당의 예전에 지리밀려했던 부분도 또 회자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당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배신자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이런 다시 또 영상들, 과거의 발언들이 회자되고 있는 게 과연 홍준표 시장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자, 성춘 부의장. 이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만났잖아요. 보통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먼저 여당에 있는 뭐 선대위라든지 비대위라든지 먼저 만난 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나중에 만나도 됐을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지만 홍준표 시장에게 국무총리를 제안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저희 입장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홍준표 시장은 계속해서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왔고 그 와중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고 총리까지 제안했고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만나자라는 제안이 뒤늦게 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다음이 난가라는 오히려 오해라든지 뭐 그런 메시지를 혹시 받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아까 다른 패널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재명 대표 그 영수회담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잡히는 모습도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여당 대표를 두고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만약 그 이전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줘 버리면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말을 하나도 되물리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일단 홍준표 시장이 보여왔던 행보에 대한 불편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본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주어지니까 뭔가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신데 사실 글쎄요 제가 다른 진영에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른 좀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말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성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과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상통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 유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줬을 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글쎄 그 홍준표 시장이 지금 전통적 보수층에 좀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보수의 과제는 전통적 보수층에 어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지층을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60대 이상 이외에는 지금 보수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한 몇 년 전에 반짝 20대 남성에게 어필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본인은 60대 이외에도 전통적 보수층 이외에도 다른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홍준표 시장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저는 20대 남성층이 절대로 좋아하고 우호적으로 가질 발언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던 유일한 좀 차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다 지켜보면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인 그 본인의 고민 끝에 나온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총선 패배의 원인을 놓고 영남 때문이다. 수도권은 뭐 했냐? 이런 갈등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홍준표 대구시장,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또 이 사람이 얽히고 설키는 어떤 이런 갈등적 요소들이 표출이 되면서 이번 선거에 낙마했던 의원들, 전 의원들, 후보자들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좀 수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왜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갈라치기 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흐름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돌을 던지고 있죠? 미래 비전이 부족했다고요? 하지만 미래 비전 제시한들 여권발 악재가 매일매일 터졌는데 그게 유권자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예, 김영호 전 의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보다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어떤 수습책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시죠.